어... 딱 예상 1컷은 66 정도입니다. 66. 2컷이 58. 3컷이 46 정도 되겠습니다. 네. 그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케이. 앞에서부터 좀 볼 건데 생각보다 5번이 조금 오답률이 좀 있고요. 계산 실수 조심하셔야 됩니다. 9번은 많은 친구들이 잘 해줘서 9번은 그냥 넘어갈게요. 알겠죠? 9번 넘어가고. 너무 속상해하는 데? 이게 A 기준으로, 그러니까 3의 x제곱과 로그 3의 x가 A 기준으로 위아래 있는 곳들을 보는 거죠. 3의 x제곱과 로그 3의 x 나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역함수 관계부터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역함수 그래프 그려놓고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다. 그죠? 8번은 뭐 함수씩 세울 필요도 없는 문제가 되겠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극값 위치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극값 위치랑 극값들이 다 나와 있죠. 네, 그래서 그냥 극값 차 계산하셔가지고 극소값 내버리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에 10번을 많은 아이들이 조금 힘들어했던 것 같아서 10번을부터 같이 봅시다.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최고차 관계수가 1인 3차 함수 fx가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fx-1 분의 fx-x제곱, 얘가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1 분의 fx-x제곱, 얘가 2다. 그래서 f3이 얼마입니까? fx 구해달라는 건데, 일단은 왼쪽 극한부터 볼까요? 왼쪽 극한 보시면, 자, x가 0으로 갈 때 이 아이가 어디로 가냐? 2로 간다고. 그럼 분모가 어디로 가는지부터 따져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F형이 뭐일 때랑 뭐일 때로 나눠지냐면 얘가 1일 때랑 1이 아닐 때로 나눠지겠죠. 그래서 F형이 만약에 1이라 그러면 분모가 0으로 가게 되고요. 분자도 그럼 0으로 가야 되는데 분자가 0으로 간다라고 하는 순간 F형이 0이 돼버리죠. 그래서 모순뜨기 때문에 얘가 안 되는 거거든요. 동의하죠? 그래서 F형은 1이 아니었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집어 넣으시는 거지. 그럼 F형-1은 이거 분의 F형이 최종적으로 극한 2다라는 데에서 오른쪽으로 넘기고 식 정리하시면요. 2F형에서 F형 빼면 F0 되고 마이너스 1 좌변으로 넘기면 얘가 2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F형은 2다. 자, 오른쪽 극한 볼까요, 이제? 자, 이쪽 극한도 보시면은 분모가 어디로 가는지부터 봐야 되기 때문에 F1이 1일 때와 1이 아닐 때로 나눠질 겁니다. 얘는 1이 아닐 때부터 한번 볼게. F1이 만약에 1이 아니라 그러면 그냥 집어 넣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F1-1 분의 F1-1이 떠요. 그럼 여기서 무슨 모순이 발생하냐면 사실상 이렇게 극한을 집어 넣었다는 건 극한의 존재가 둘 다 있다는 거고 그러면서 분모가 뭐가 아닌 거예요. 0이 아닌 상태거든요. 그래가지고 약분이 될 텐데 그러면 1이라는 값이 나와야 됐었어요. 근데 2가 됐다. 그러니까 지금 1이 아니면 안 된다죠. 그죠? 그래서 F1이 1이었던 거고, 자, F1이 1이라 그러면 이 자리에 사실은 이 1이 F1로 써지죠.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극한을 계산하실 때 두 가지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 0분의 0꼴인 거잖아요, 얘들아. 0분의 0꼴의 극한 계산 방법은 순수하게 극한으로 가는 거죠. 인수정리를 써가지고 극한으로 가는 방법이 있고 또는 미분계수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죠. 여기서 이제 풀이가 선택이 될 거예요. 인수정리 써서 극한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미분계수 풀이를 할 건지. 얘 같은 경우에는 미분계수로 가는 게 조금 더 유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F1로 바뀌면 분모 분자에 뭐 깔아줄 수 있어요? X-1 딱 깔아주셨을 때 분모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F'1로 가시는 거고 분자가 어디로 가는 겁니까? F'1 -2로 가겠죠. 이게 뭐예요? fx의 미분계수 빼기 x제곱의 미분계수 이렇게 되겠어요. 그죠? 그럼 얘가 지금 2라는 데에서 식 정리해 주시면 넘어갑니다. 2f'1 될 거고 넘어오면 f'1 되겠죠. 그래서 f'1은
마이너스 2는 가만히 있었으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시겠네. 그럼 너네한테 지금 fx에 대한 정보가 3개가 떠요. f0은 2고 f1은 1이고 f'1은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요 3개의 식을 여러분들이 이제 종합만 해가지고 fx식 써주면 되겠죠. 물론 뭐 여기에서 x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를 깔아도 상관은 없겠는데 뭐 그렇게 해가지고 뭐 연립방정식 풀겠다고 해도 말리진 않는데 뭐 조금만 더 나이스하게 해볼까요? 사실은 fx를 한 번에 쓰기 위해서는 접하는 상황을 연출시키는 게 가장 좋거든. 그래서 어떤 생각 해볼 거냐면 1에서의 미분계수와 1에서의 함수값이 떠 있다는 데에서 fx 위에 1,f1에서의 접선을 지금 알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얘네 둘을 가지고서 fx 위에 점 1,f1에서의 접선을 구해주면 y는 기울기 마이너스 2를 가지고 1,1 지나야 되니까 더하기 3짜리다. 그래서 fx에서 이 접선이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을 뺐을 때 반드시 1에서 접하고 있는 거였기 때문에 x-1의 제곱을 인수로 갖고 그럼 1차 인수 하나가 더 뜰 거예요. x-알파라고 하자. 우리한테 지금 f0은 2가 있었잖아요. 0 집어넣었을 때 2 나와야 되기 때문에 0 집어넣으면 2 빼기 3은 2 하면 어떻게 돼? 1 곱하기 2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되시네.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은 2 마이너스 알파다 라는 데에서 알파가 3이 뜨는데 뭐죠? 맞나요? 알파가 3이 뜨는 게 맞나? 내가 뭘 계산 잘못했나요? 잘했나요? 알파가 3이 뜨면 안 되는데? 알파 3이 뜬 거 맞나? 잠깐만. F0은 2고 2F0 마이너스 2 넘어왔어. F0은 2야. 그 다음에 내가 이런 바보 같은. 여기다 0을 넣었어야 되는데 2를 넣어버렸네. 0 넣으시면 마이너스 알파 되네요. 그죠? 네, 그래서 알파 그냥 1 나오니까 그럼 여기 1이었으면 그럼 fx가 뭐예요? 그냥 x-1의 세제곱에 더하기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시겠다. 또 틀릴 뻔했네. 이렇게 되겠다. 그죠? 그래서 여기다 이제 3 집어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0분의 0꼴인 거를 체크를 하셔야 되거든요. 반드시 분모부터 체크를 꼭 해주셔야 되고. 자, 이제 11번 가볼까요? 11번. 양의 상수 a에 대해서 0부터 4a까지의 y는 탄젠트 a분의 파이 x를 보래요. y는 탄젠트 a분의 파이 x는 주기가 얼마짜리입니까? 파이짜리죠. 에? 주기 a짜리죠. 그것도 왜 이러는 거죠? 주기 a짜리죠. 그러니까 4a까지 보라 그러면 4주기 보란 얘기거든요. 그럼 4주기 그려봅시다. 하나, 둘, 셋, 아이씨 더 가야 돼. 넷, 여기까지 4a죠. 그죠? 자, 그랬을 때 뭐라 그랬냐면 직선 y는 마이너스 2분의 1의 x 마이너스 2a입니다. y는 마이너스 2분의 1의 x 마이너스 2a. 그럼 얘는 지금 반드시 어느 점을 지나게 되냐면 2a, 0을 지나거든. 그게 바로 여기죠. 여기를 지나는 기울기 마이너스 2분의 1짜리 직선을 그으라고. 그러면 얘네들이 만나는 점 중에서 x좌표가 가장 작은 점을 a라고 하자. 여기가 a겠네. 다음 x좌표가 가장 큰 점을 b라고 그러자. 여기가 b가 되겠어요. 자, 여러분들 삼각함수 그래프 문제가 나오면 사실상 3개 중에 하나죠. 최대 최소거나 주기성이거나 가장 많이 출제되는 건 대칭성이죠. 근데 탄젠트 떴다는 데에서 최대 최소는 아닐 거라고. 닫힌 구간도 뭐 A서부터 4A, 0서부터 4A까지 최대 최소 확인하라는 것도 아니잖아 지금. 그럼 주기성이나 대칭성인데 주기 확인하고 왔고, 그럼 이제 대칭성 확인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대칭성 확인하고자 했을 때 이 직선 자체가 지금 2A, 0을 지나더라. 그럼 이 2A, 0이 과연 탄젠트의 대칭점인지를 확인하셔야죠. 대칭점이죠. 탄젠트는 모든 x축과 만나는 점들에 대해서 대칭이고, 점근선이 또 x축과 만나는 점들에 대해서 다 대칭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점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데에서, 자, 이 직선도 탄젠트도 둘 다 이 점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둘이 만나고 있는 a랑 b가 또다시 대칭이 되겠죠.
그러면 요 A서부터 요 2A,0까지랑 여기서부터 요 B까지의 거리랑 사실상 동일하더라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A서부터 B까지의 거리가 2루트 15라고 그랬으니까 여기까지의 거리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루트 15입니다. 이렇게 되시는 거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점 A를 찾아서 대입해 주시면 이제 A 끝날 텐데 어떻게 찾을 거냐? 그럼 여기에서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한테 지금 주어진 게 무엇인가? 직선의 기울기가 주어져 있고 직선 위에 두 점 사이에 거리가 잡혀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항상 해오던 일이 뭐예요? 직각삼각형을 그려서 이거 대 이거 재죠. 지금 기울기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짜리니까 요거 K라고 그러면 여기 자동으로 2K가 되시죠. 그러면 피타 정리 썼을 때 K제곱 더하기 4K제곱, 즉 5K제곱이 15인 거니까 K제곱이 3 떠가지고 얘가 얼마다? 루트 3이다.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 거리는 자동으로 6루트 3, 2루트 3 이렇게 되시겠지. 그럼 끝났어요. 자, 여기 지금 K가 루트 3이에요. 그 말은 요 A의 Y좌표가 루트 3이 된다는 얘기거든. 얘가 탄젠트가 루트 3이 되는 첫 번째 X좌표입니다. 첫 번째 점이에요. 첫 번째 점. 그럼 얘가 루트 3이 되는 첫 번째 점을 보는 건데 탄젠트가 루트 3이 되는 첫 번째가 3분의 파이잖아. 그럼 여기에 위치는 어떻게 돼요? 3분의 파이를 A분의 파이로 나눈 게 되겠죠. 그러면 파이 날라가고 그러니까 3분의 A가 되니까 그죠? 그럼 여기 3분의 A서부터 2루트 3만큼 갔을 때 2A가 있더라 이렇게 되시겠네. 그럼 넘어오면 3분의 5A가 2루트 3인 거니까 A는 5분의 6루트 3이더라 이렇게 되시겠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11번 됐고요. 자, 12번 한번 볼까요? 자, 12번 한번 문제 읽어보시면 3부터 4 사이의 상수 A에 대해서 함수 fx가 정의되기를 x 세제곱 마이너스 ax 제곱 더하기 ax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샬라샬라 되어 있죠. 그림 그려줬습니다. 지금 fx라는 3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고 여기 x는 2라는 거 긋고요. 그 다음에 y는 2라는 거 이렇게 그어져 있고요. y는 x를 이렇게 그어요. 그랬을 때 이쪽 넓이를 지금 a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쪽 넓이를 b라고 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한테 지금 b가 a 더하기 9분의 2예요 라고 잡혀 있고 상수 a값 물어봤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런 넓이 문제 나왔을 때 영역이 2개가 뜨죠. 영역이 2개가 뜨면 여러분들한테는 선택지가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빼기 함수를 쓸 거다. 두 곡선 사이에 끼인 넓이를 구할 거다. 빼기 함수 쓸 거다. 둘째, 여러분들이 최근에는 만난 적이 없을 텐데 대부분 이쪽으로 갔겠죠. 작년만 보더라도 6구 수능의 넓이가 다 이쪽으로 갔으니까. 두 번째가 누구냐? 끼인 영역 잡기입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그럼 빼기 함수로 갈 것인가 끼인 영역 잡기일 것인가를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 판단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보통은 여러분들이 빼기 함수로 가게 되거든요. 이게 더 흔한 풀이고 너네한테 익숙하니까. 근데 빼기 함수를 못 쓰는 환경이 있습니다. 이 빼기 함수를 쓰려면 정확하게 이런 환경이어야 돼요. 자, 이쪽 지우겠습니다. 어떤 환경이어야 되냐? 가령 fx가 이렇게 있고 gx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 x는 알파를 긋고 여기 x는 베타를 그어요. 그래놓고 요 영역을 a라고 하고 요 영역을 b라고 하세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뭐 a랑 b에 대한 관계식을 줬을 때 fx에서 gx를 빼든 뭐 gx에서 fx를 빼든 뺀 놈한테 알파서부터 베타까지 정적분을 시키죠. 그게 여러분들이 흔히 하고 있는 그 빼기 함수거든요. 근데 이 빼기 함수는 절대적으로 요 영역 2개의 영역이 모두 다 같은 함수로 둘러싸여 있어야 돼요. 같은 함수로 둘러싸여 있을 때 로 둘러싸임. 이때 여러분들은 빼기 함수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같은 함수로 둘러싸여 있지 않은 영역이 있다. 그러면 끼인 영역으로 가셔야 돼요. 왜냐? 같은 함수로 안 둘러싸여 있으면 뺄 수가 없어요, 애초에. 누구에서 누구를 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땐 끼인 영역, 사이에 끼어져 있는 영역을 생각해 주셔야 돼요. 이해되죠? 다만 이제 뭐 이럴 때가 있는데 가령 여러분들한테 넓이가 이렇게 잡혀 있을 때가 있어요. fx가 이렇게 있고
gx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 영역이 a고 요 영역이 b라고 하지. 그러면 여기에서 a랑 b를 두 영역 나왔으니까 또 빼기 함수를 할 것인가 생각을 한번 해보면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지 않냐면 이게 오해를 많이 하는데 쌤 같은 함수로 둘러싸여 있는데 왜 얘는 빼기 함수를 못 가냐? 우리는 함수로 치는 게 얘네 둘뿐만 아니라 누구도 있냐면 이 새끼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른 쪽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얘는 빼기 함수를 쓰지 못하고 끼인 영역으로 가셔야 돼요.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끼인 영역이 보통 뭐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도 A라는 영역을 보시면 Y는 X랑 FX로 둘러싸여 있는 거고 B라는 거 보시면 Y는 2랑 FX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두 개가 다른 함수로 둘러싸여져 있기 때문에 빼기 함수가 아니라 끼인 영역 잡으셔야 되고 그럼 여기에서 끼인 영역은 어디가 되냐면 두 가지 후보지가 있죠. 이쪽과 이쪽이 있어요. 그럼 둘 중에 더 나이스한 걸 선택을 하실 건데요. 이쪽을 선택하신다 그러면 물론 얘 잡고서 A까지 더할 거거든. 그러면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나오니까 얘는 나이스야. 근데 얘랑 얘를 같이 보시면 이렇게죠. 그러면 아직도 Y는 2랑 FX로 둘러싸여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쪽 영역보다는 이쪽 영역을 새롭게 T라고 잡아주시는 게 낫다. 그리고 나서 이 B는 A 더하기 9분의 2라는 거에 양변에 T를 더해주시면 B 더하기 T가 A 더하기 T 더하기 9분의 2 이렇게 잡혀버리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이 B 더하기 T 이거에 해당하는 건 요만큼의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한 변 길이 2짜리거든. 그래서 넓이 얼마짜리다? 2짜리다. 그럼 자동으로 A 더하기 T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9분의 16이 되시네? 그럼 A 더하기 T가 얼만큼이야? 얘랑 얘를 합치는 거니까 요렇게죠. 즉 3차 함수 fx랑 그냥 x축으로 둘러싸여 요 영역이 되겠다 이 얘기야.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인테그랄 0서부터 2까지 fx인 x세제곱 마이너스 ax제곱 더하기 ax dx가 얘가 얼마가 되면 된다? 9분의 16이 되면 된다라는 이 정적분 등식만 풀어주면 a 값이 나오겠다. 오케이? 되셨죠? 자, 이렇게 12번이었고요. 계산은 여러분들이 마무리 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13번 한번 가볼까요? 13번. 자, 실수 A와 자연수 N인데 N은 2 이상 10 이하입니다. 이 자연수 N에 대해서 12-A제곱에 N제곱근을 B라고 하죠. 여기까지만 딱 읽었을 때는 여러분들이 구분을 어떻게 해주셔야 되냐. n이 짝수일 때랑 홀수일 때로 나눌 거고 얘가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랑 0일 때로 나눌 거죠. 계속 읽어볼게요. 그렇게 해야 되는지. 뭐라고 되어 있냐. 그 다음에 로그 2에 12a-a제곱 얘랑 b가 모두 정수가 되도록이에요. 그러면 일단 로그가 끼어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로그가 어디든 끼어있으면 무조건 뭐부터 체크하시는 거냐면 진수 조건부터 체크하시죠. 맞죠? 이 아이가 0보다 크다. 이것만 체크하시는 거, 이거부터 체크하시는 거거든. 그럼 얘가 무조건 양수가 되어 있어서 얘가 음수인지 0인지는 이제 따질 필요가 없어지고요. 그럼 뭐만 남아요? n이 짝수일지랑 홀수일지만 남아요. 그쵸? n이 짝수면 그러면 몇 개가 뜰 거예요? 2개가 뜰 거고 실수가 n이 홀수면 하나 뜨겠죠. 자, 그런데 얘가 어떤 조건을 만족시켜야 된다느냐면 이 아이가 정수여야 된대. 그러면 여기에 잡혀있는 이 진수가 반드시 어떤 수여야 됩니까? 밑에 거듭제곱꼴이어야 되죠. 얘가 2의 k제곱꼴이어야 됩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건 이 k가 어떤 놈이어야 돼요? 0 이상 정수 이렇게 되겠죠. 맞죠? k가 0 이상 정수. 쌤, k가 0보다 마이너스 1이나 마이너스 2면 왜 안 되나요? 그러니까 2분의 1이나 4분의 1 이런 거 되더라도 쟤는 정수가 되잖아요. 그쵸? 근데 뭐가 문제예요? 그 다음을 읽어봤을 때 B가 정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이 아이의 n제곱근이었는데 얘마저 정수여야 되기 때문에 이 아이가 만약에 음수정수래 1보다 작은 정수를 가져가 버리면 1보다 작은 정수의 n제곱근은 정수가 될 수 없죠.
맞죠? 1보다 작은 놈의 1보다 작은 유리수의 n제곱근은 정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이 아이는 0 이상 얘가 자 여기 지금 2의 k제곱이죠. 이 k가 0 이상 정수여야 된다. 괜춘? 자, 그럼 k가 0 이상 정수라고 해놓고서 이제 시작을 해보겠죠? 자, 가봅시다. 자, k가 0이다. 그럼 이 아이가 그냥 1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12a-a제곱이 1 된다. 그럼 그게 몇 개 있는지를 보려면 저 함수 그려볼 텐데 0이랑 12에서 근까지는 최고차 한계수 음수인 이런 2차 함수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럼 축이 어디예요? 6자리고 최대값 36자리입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지금 1 됐을 때를 보겠다라고 그랬으니까 여기서 a가 두 마리가 잡히죠. k가 0일 때 얘가 1 되는 거잖아. 그죠? 얘가 1이 된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a가 두 개 잡힙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얘가 이제 1이 됐어. 그러면 1의 n제곱근이 b가 될 거고 걔가 정수여야 된대. 근데 1의 n제곱근은 사실상 n이 짝수일 때랑 홀수일 때로 나누더라도 n이 짝수면은 b로 가능한 게 누구랑 누굴 겁니까? 1과 마이너스 1 되겠죠. 이때는 b가 1과 마이너스 이렇게 두 개 뜨는 거고 n이 홀수라 그러면은 1의 홀수 제곱근이기 때문에 그냥 b가 얼마인 거예요? 1 이렇게 되시겠지. 맞죠? 자, 그래서 지금 n이 짝수인가 지금 몇 개가 있냐면 2서부터 10까지 보라 그랬으니까 짝수 5개 있어요. 그 다음에 n이 홀수인 건 2서부터 10까지 4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NAB 순서상 개수세라 그랬는데 자, A 2개, N 5개, B 2개. 그럼 몇 개? 20개. 그 다음 이쪽에서는 A 2개, N 4개, B 1개. 총 8개. 그죠? 자, 계속 가볼게요. K가 뭐일 때가 이제 볼 거냐면 K가 1일 때 이렇게 보면 되겠죠. K가 1이 되시면 12a-a제곱이 뭐가 되는 거예요? 얘가 2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2가 됩니다 라고 했을 때 a가 여전히 2개거든. a가 2개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n이 어떤 놈이었는지를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자, 보세요. 12a-a제곱이 2의 k제곱이라고 잡으면 얘가 2의 k제곱이 되고요. 그러면 이 아이의 양수니까, 이가 양수니까 이거의 n제곱근 보시겠다 그래서 이 n분의 k제곱을 반드시 가져오게 되죠. 그럼 얘가 지금 b가 될 수도 있을 건데 뭐 뿔마가 붙으면 b가 2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이 아이가 정수가 돼야 된다는 데에서 반드시 n이 어떤 수여야 돼요? k의 약수여야 되죠. 맞죠? 이 아이가 정수가 되기 위해서는 n이 k의 약수여야 되겠습니다. 콜? 자, 그러면 k가 1이야. 그럼 이때 n은 1의 약수여야 돼. 불가능하죠. 케이스 탈락. 그죠? 자, 그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지어 나가실 거거든? 자, 계속 가보자. K가 만약에 2야. 자, 그러면 12a-a제곱이 얼마가 되는 겁니까? 4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여전히 a는 2개입니다. 왜? 4가 여기 있거든. 그럼 a가 2개 되고 자, 그러면 n으로 가능한 건 어떤 놈인지 생각해보면 다시 2의 약수여야 되고요. 2서부터 10까지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2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n이 무조건 2일 수밖에 없다. 그럼 n이 짝수가 됐기 때문에 b가 몇 개 잡힙니까? 2개가 잡히겠죠.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a, b, n 순서상 a 2개, n 하나, b 2개. 총 몇 개? 4개. 그죠? 자, k가 3일 때 볼까요? k가 3일 때. 자, 그럼 12a-a제곱이 얘가 8이 될 거고요. 그럼 여기에서 지금 함수값 8 되는 곳이 또 a가 2개가 있습니다. 그럼 n이 누가 될지 보시면 또 3의 약수여야 되겠네. 그러면 누구밖에 없어요? 3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n은 3으로 고정되고. 그럼 이랬을 때 n이 홀수가 됐기 때문에 이번엔 b가 몇 개가 돼요? 하나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a, b, n 순서상 몇 개입니까? a만 2개, n 1개, b 하나. 그래서 몇 개? 2개. 이렇게 되시겠지. 자, k가 4일 때 볼까요? k가 4일 때. 자, 그럼 k가 4라 그러면 얘가 16이 되어 있을 거고요. 저기에서 지금 함수값 16 되는 곳이 2개가 있습니다. 그죠? 자, 이번에는 근데 k가 4기 때문에 n이 4의 약수기만 하면 돼요. 그럼 누구랑 누가 또 생기냐면 2랑 4, 두 마리가 생기죠. 그럼 여기서 지금 n이 2 또는 4인데 둘 다 짝수기 때문에
각각에서 B가 몇 개씩 생깁니까? 2개씩 생기죠. 각각에서 B가 각각 B 2개. 그럼 여기에서 A, B의 순서상은 A 2개, N 2개, B 2개, 총 8개.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이제 K가 5일 때까지만 보면 되겠지. 왜? 최대값이 36이란 말이야. 그래서 얘가 32일 때까지만 보면 되시고요. 이렇게 되면 여전히 A는 2개고, 맞죠? 그 다음에 K가 5가 됐기 때문에 N이 5에 약수여야 되니까 5밖에 안 돼요. 그래서 N은 무조건 5로 픽스가 되고, 그럼 얘가 홀수가 됐기 때문에 B는 몇 개밖에 안 돼요? 1개밖에 안 되시겠지.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몇 개? 2개 이렇게 되시겠죠. 다 더해주시면 44개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14번 한번 볼까요? 13번 같은 게 사실 귀찮긴 한데 하나하나 열거하면 그렇게 그래 안 나이스 할 수 있죠. 네. 좀 귀찮긴 네네 조금 귀찮죠? 그죠? 어쩔 수 없어요. 네, 필연적입니다. 네, 하나하나씩 그냥 열거하시면서 가면 되고. 자, 14번 가볼게. 자, 두 자연수 A, B에 대해서. 자, 두 자연수 A, B. A보다 B가 크다. 함수 fx가 정의되기를 x-4 곱하기 x-a 곱하기 x-b. 이 4랑 A랑 B를 근으로 갖는 최고차항계수 일자리 3차 함수가 될 건데 이 아이가 중근을 가질 수도 있는 거죠, 사실. 뭐 A랑 B가 똑같지는 않지만 이렇게 똑같을 수 있고 이렇게 똑같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염두에 둔 상태로 함수 gx를 봤을 때 gx는 fx에다가 절대값 시킨 놈이다. 얘가 근데 뭘 만족한다 그랬냐면 부등식 리미트 h가 0보다 큰 데에서 올 때 h분의 g의 n 플러스 h 마이너스 gn 마이너스 h 곱하기 얘보다 2 곱하기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n 플러스 h 마이너스 fn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 n의 합이 8이다. 그러면 이 부등식 안에 잡혀있는 이 극한식들이 각각이 뭐 의미하는지를 봐야 될 텐데 일단 얘부터 보세요. 얘는 그냥 뭐예요? f'n이죠. 맞죠? 그러면 얘를 이제 누군지를 보셔야 될 텐데 gn 플러스 h 마이너스 gn 마이너스 h의 h 0으로의 극한입니다. 이 아이는 나눠져야 되죠. 어떻게? n에서 미가일 것인지 미분일 건지. 만약에 n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면 이 아이가 뭘로 튀어나옵니까? 2배의 g'n으로 튀어나오고요. n에서 미분이 불가능하다면 뭘로 튀어나와요? 우미분계수와 좌미분계수의 합으로 튀어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면 다시 이쪽부터 볼까요, 이제? n에서 미분이 가능하다 그러면 절대값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뜻이죠. 꺾이지 않았다는 뜻이기 때문에 케이스가 3가지가 떠요. 어떻게 뜰까요? 첫째, fn이 애초에 양수였다. 양수여서 절대값 영향 안 받았다. 그러면 그냥 그 n에서는 gx가 fx랑 똑같은 거지.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2g'n은 그냥 뭐가 되는 거야? 2배 f'n이 되는 거야. 맞죠? 근데 얘들아, 결과적으로 얘가 얘 f'n의 2배보다 작아야 된다 그랬어요. 얘가 2배 f'n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얘가 날아갑니다. 얘는 안 된다.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n이 없다. 콜? 자, 그 다음에 fn이 이번엔 아싸리 음수라서 절대값에 영향을 받아서 그냥 뒤집힌 거지 꺾이진 않았다. 이게 두 번째겠죠. 근데 fn이 음수면 그러면 그 n에서는 gx가 마fx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미분하시면 마f'n 되겠죠. 2배 받으면 마이너스 2배 f'n 되겠네. 그럼 얘가 지금 2배 f'n보다 작아야 된다는 데에서 f'n이 뭐여야 됩니까? 양수여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만족시켜야 되는 첫 번째 조건이 나와요. 함수값은 음수면서 미분계수는 양수인가. 자, 마지막 케이스 하나가 더 있다. 아까 우리가 살펴보고 왔었어요. fx가 중근을 가질 수 있다고 그랬죠.
그 중근은 절대값의 영향을 받을 수는 있지만 꺾이진 않기 때문에 미분이 가능하죠. 그럼 그 스팟도 이쪽으로 갈 건데, 자, 이건 말로만 한번 해볼게. fn이 중근이다. n이 중근으로 잡혀있다. 그럼 거기에서 그냥 G'이 얼마인 거예요? 0인 거예요. 근데 이쪽도 0이 될 거예요. 0이 0보다 작다 되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알 수가 있는 거, 이걸 만족하는데 중근은 잡히지 않는다가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미분이 가능한 곳에선 여러분들이 n을 어디서 잡아줘야 되냐? 함수값 음수인데 미분계수 양수인 곳.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미분이 불가능한 거 보실 텐데, 절대값 때문에 미분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무조건 그 뾰족점에 해당하고요. 그 뾰족점에서는 우미분계수와 좌미분계수가 반드시 합이 얼마짜리죠? 0짜리입니다. 그죠? 반드시 0짜리예요. 왜? 꺾였잖아요. 미분계수가 그냥 부호만 반대로 바뀌어버린다고. 그러니까 얘가 0이 돼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알 수가 있는 게, 미분이 불가능하다는 건 일단 fn이 0인 건데, 맞죠? 근이 됐다는 얘기인데, 거기에서 지금 얘가 0이 되고 얘 지금 2배 f'n이니까 f'n은 양수인 거 찾아라죠. 괜찮아요? 우리가 지금 찾아야 되는 n은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함수값 음수면서 미분계수 양수인 거랑 꺾이면서 프라임 값이 미분계수가 음수인 거. 됐습니까? 이렇게 두 종류가 음수인 거, 양수인 거. 두 종류가 있다. 됐죠? 오늘 상태가 안 좋는데? 자, 가봅시다. 자, 그러면 이 fx가 어떻게 그려질지를 가지고서 이제 케이스 나눠볼 텐데, 그냥 한번 중근 보자. 한번 중근 보고 갑시다. 자, 만약에 중근 가진다 그러면 이렇게 생겼거나 뭐 이렇게 생겼겠죠. 그럼 두 가지에서,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 찾아야 되는 거, 함수값 음수, 미분계수 양수, 그 다음에 는영이면서, 즉 꺾이면서 미분계수 양수, 는영이면서 미분계수 양수, 는영이면서 미분계수 양수, 여기 있네요. 그죠? 그럼 이 아이 포함시키겠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또 뭐요? 함수값 음수, 미분계수 양수. 그러면 어디? 함수값 음수, 미분계수 양수. 요 파트. 그 다음에 요 파트. 그럼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자연수 다 더했을 때 8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죠? 근데 우리가 fx가 이미 4라는 근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거든. 자,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4가 놓였다라고 하시면요. 그럼 얘는 4는 포함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면 4보다 큰 놈 요거랑 여기 사이에 있는 애들, 여기 사이에 있는 애들 다 더했을 때 8이 나와야 되는데, 이미 여기 안에 뭐가 들어와요? 얘가 들어오죠. 그럼 이미 6이 채워져요. 그럼 이쪽에서 2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케이스 탈락. 자, 그럼 이때인가? 다 볼까요? 꺾이면서 미분계수 양수. 여기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함수값 음수면서 미분계수 양수. 이거 다 들어오죠. 그러면 지금 요 사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연수들 다 더했을 때 8 나온다는 얘기인데, 다시 한번 4가 근이 있다니까? 그럼 여기가 4거나 여기가 4일 거거든. 만약에 여기가 4라 그러면, 그럼 여기서 1, 2, 3, 4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럼 합이 이미 10이네. 자, 그럼 여기가 아니라 여긴가? 그럼 여기에서 1, 2, 3 들어온다고 해도 6이에요. 모자르죠, 이번엔. 그러니까 얘도 안 된다. 그러니까 중근 나오는 케이스는 누굴 봐도 안 되더라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져야 되고,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러면 이제 각각의 x좌표가 4랑 a랑 b가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체크해야 되는 것들을 먼저 보고 갈게요. 지금 뭐였냐면, 함수값 음수, 미분계수 양수. 그러니까 요 부분. 그 다음에 요거는 여기 이제 나중에 보겠죠. 함수값 음수, 미분계수 양수면 요만큼. 그 다음에 극소서부터 요렇게. 맞죠? 그 다음에 우리 또 봐야 되는 거. 꺾이면서 미분계수 양수. 요거까지. 그러니까 지금 이 노란 범위 안에 들어오는 자연수 다 더했을 때 8 나오게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우선적으로 4가 어디에 위치할지부터 보고 시작할게요. 자, 4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시면 무슨 문제가 발생해요?
이 안에 1, 2, 3, 4가 다 들어오죠. 탈락. 자, 여기에 4가 있다라고 하시면 또 무슨 문제가 발생할 거냐? 야, 4 들어왔죠. 그죠? 그럼 앞으로 4가 더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럼 앞으로 4가 더 들어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볼까요? 뭐가 있을까요? 1, 3 어때요? 1, 3. 1, 3. 1, 3 여기 다 있진 않겠죠. 여기 다 들어오면 2까지 들어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다가 1을 두고 여기에다가 3을 두는 거 어때? 헐? 근데 이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자, 여기에 1 두고 여기에 3이 있다. 그러면 요 근도 자연수라 그랬어. 그럼 무조건 여기가 누굽니까? 2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한번 확인 정도는 해볼 법 하거든요. 과연 요 3이라는 게 우리가 원하는 요 노란 선 안으로 들어오는가? 그럼 이걸 확인하는 방법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지금 보고자 했던 건 미분계수가 양수여야 된다. 즉 3에서의 미분계수가 양수가 될 것인지를 체크하시면 되겠다. 그럼 fx 함수씩 세워보시면 이 상태에서 1, 2, 4근이 있기 때문에 fx가 x-1, x-2, x-4로 써질 거고, 미분해가지고 3을 집어넣어 보시면 f'3은 얘 제끼고 3, 3 집어넣으시면 1 곱하기 마이너스 1 되죠. 마이너스 1. 얘 제끼고 3, 3 넣으시면 2 곱하기 마이너스 1 되니까 마이너스 2. 얘 제끼고 3, 3 넣으시면 2 곱하기 1 되니까 더하기 2 이렇게 되겠네. 그럼 얘 지워지고 마이너스 1 나오니까 안 된다 이거죠. 얘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되지 않을까 해서 봤던 요 케이스마저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4가 있으면 안 된다가 되죠. 그럼 여기 있어도 안 되고 여기 있어도 안 돼. 여기겠네. 여기가 좀 4네. 그죠? 그럼 여기가 4입니다 라고 하고, 자, 이제부터 이제 또 자연수를 짜맞추기 시작할 건데, 그럼 이쪽 오른쪽에서 4보다 큰 자연수들이 잡힐 수가 있게 되겠죠. 요 자연수를 포함해서. 그러면 여기 지금 자연수기 때문에 얘가 누구일지부터 체크를 하고 들어갈까요? 합 8 나올 거니까 멍청하게 여기 8부터 시작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7부터 시작하실 텐데, 얘 7이라 그러면 합 1이 더 나와야 되거든요. 그죠? 그럼 1이 어디 있다 그러겠어요? 여기 있다 그러겠죠? 맞죠? 여기가 7, 여기가 1. 그러면 지금 이 케이스 가능한 거 아니야? 여기가 7, 여기가 1. 그럼 더 들어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맞죠? 더 들어오면 안 돼요. 7, 1 말고 이미 딱 8 차버렸잖아요. 근데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 요 사이에 누가 또 들어올 수 있어요? 5나 6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럼 그거 체크해 봐야겠죠? 그거 체크 어떻게 할까? 지금 이 3차 함수 형태 보시면 1, 4, 7 근이 등차수열입니다. 즉 2점 대칭인 놈이에요. 맞지? 그럼 우리가 이 극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 1대 루트 3. 근데 이 거리가 지금 3짜리니까 이 거리가 루트 3짜리야. 맞죠? 그럼 여기가 지금 4 플러스 루트 3. 즉 4 플러스 2보다는 작은 곳입니다. 즉 6이 어디 있게 돼? 여기 있게 돼요. 그러니까 6도 같이 들어와 버리니까 합할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에 7이면 안 되겠네? 그럼 여기 6인가? 그럼 얘가 6이 되면 앞으로 2가 더 들어와야 되거든? 앞으로 2가 그럼 어떻게 들어올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2만 들어와야 되겠네 라고 할 거 아니야? 그럼 여기가 2다 라고 하는 순간 무슨 문제가 발생해요? 1이 같이 들어와 버리죠. 그죠? 6도 안 돼. 여기가 6이다. 5다. 그럼 여기가 5라 그러면 앞으로 3이 더 들어와야 되죠? 어떻게 들어오면 되겠어요? 1, 2 들어오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근이 얼마다? 2고 그래서 1이 같이 들어와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fx는 누구더라? fx는 2와 4와 5를 근으로 갖는 3차 함수더라. 이렇게 되시겠지. 되셨죠? 자, 15번 보겠습니다. 많이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5번. 자, 가볼까요? 첫 문장부터 중요한 말이 잡혀 있습니다. 모든 항이 음이 아닌 정수.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AN 플러스 1이 잡히기를 AN이 A5보다 작으면 2배 AN 플러스 1이다. 그 다음에 AN이 A5보다 크거나 같으면 AN에서 2를 빼겠다. 그리고 A1이 0서부터 3 사이고 그 다음에 A7이 13서부터 23까지다. 이걸 만족하는 모든 A8의 값의 합을 구해라. 자, 그럼 가볼까요? 여러분들 지금 수열을 잡는 형태를 보시면 누구를 기준으로 잡고 있어요? A5를 기준으로 잡고 있죠. 그러면 당연하게 A5부터 생각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그쵸? 그럼 A5부터 잡고서 시작해. 자, A5는 무조건 A5보다 크거나 같잖아. 그러니까 A6로 갈 때 무조건 이걸 타게 돼요. 그럼 A5 빼기 2가 될 거거든요. 엥? 그러면 A6는 A5에서 2가 빠져버렸기 때문에 A5보다 작네. 그러니까 A7로 갈 때는 A6가 누굴 타요? 요걸 타죠. 그래서 2A6 더하기 1인데 A5 빼기 2였기 때문에 집어 넣으시면 2A5 빼기 4 더하기 1이니까 빼기 3 이렇게 되시겠지. 그럼 이 아이가 지금 어떤 범위를 만족해야 된다고요? 13서부터 23 사이여야 된다. 그럼 얘가 지금 13보다 크거나 같고 얘가 23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라는 걸 풀면 A5가 어떤 범위를 만족해야 되냐? 마3 넘겨 16, 26 되고 2로 나누면 A5는 8보다는 크거나 같고 13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돼요 라고 줄어들죠. A7까지 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그죠? 그래서 A5의 범위가 이렇게 됩니다. 어차피 우리 A8까지 구해야 되기 때문에 A8도 어떻게 될지 한번 보고 갈까요? A7이 이렇게 된대. 범위가 13부터 23 사이래. 근데 우리가 A5가 8부터 13까지라 그랬잖아요. 그 말은 무조건 A7이 A5보다 뭐하다? 크거나 같다죠. 무조건 얘가 A5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바로 A8을 쓸 수가 있죠. 뭘 타고 가요? 이걸 타고 가겠죠. 한 번 더 2를 빼시니까 2A5 마이너스 5 이렇게 되시겠지. 그죠? 자, 그럼 이제 A5를 봤어요. 그래서 이 범위까지 갈 겁니다. A1서부터 시작을 해서. 자, 그러면 A1에서 어떻게 시작할지를 보시면, 자, 다시. A1이 0서부터 3 사이입니다. 이 사이에 정수일 거기 때문에 0이거나 1이거나 2거나 3일 거거든요. 요 네 마리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근데 어찌됐든 A1이 이렇게 범위가 잡히는 순간 A5랑 비교했을 때 어때? 무조건 제가 작잖아. 그러니까 A2로 갈 때 뭘 타고 와요? 이걸 타고 옵니다. 2A1 더하기 1. 그러면 다시 한번 A2 범위 한번 살펴볼까요? 얘 어떻게 될까요? 1보다는 크거나 같고 A1이 3 되면 얘 7보다는 작거나 같겠죠. 그럼 아직도 A5보다 작은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니까 다시 A3 갈 때 이거 타고 올 거예요. 그러면 얘는 다 집어 넣으시면 4A1 더하기 3 이렇게 되시겠지. 그럼 얘도 한번 범위 체크해 볼까요? A3, 4A1 더하기 3이니까 A1이 0서부터 3 사이였다는 데서 얘는 3보다 크거나 같고 얘는 15보다는 작거나 같겠다. 이렇게 되면 얘랑 대소가 갈릴 수가 있게 되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케이스를 나누면 되겠죠. 그러니까 A3, A4, A5만 확인하시면 됐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범위 체크를 꼭 하면서 가는 겁니다. A5가 기준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A5를 기준으로 다른 항들이 어떻게 대소가 잡혀 있는지를 보는 게 가장 먼저 해줬어야 할 일이다. 자, 그럼 가보자. 이제 A3가 가능한 놈이 누군지를 보시면요, A1이 애초에 요 네 마리밖에 없어요. 아, 근데 내가 여러분들이 좀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판가름을 하기가 좀 힘들었을 것 같긴 한데, 내가 갑자기 왜 A1을 0, 1, 2, 3밖에 안 되옵니다 라는 얘기를 하냐면, 사실 이 문제 전체를 보면 항이 잡혀있는 놈이 말이 없죠. 그러니까 딱 숫자가 얼마입니다 라는 항이 안 알려져 있잖아요. 그죠? A3가 얼마입니다, A1이 얼마입니다, 이게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찾고 들어가야 돼요. 동의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태까지 다 범위만 살핀 거잖아요. 누가 됩니다라는 건 여태까지 안 찾았다고. 그러니까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가능한 놈들을 다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냥.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항이 안 잡혀 있으면 무조건 걔를 어떻게 잡을지부터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지금 A1이 0일 때부터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A1이 0이면 A3가 얼마냐면 3입니다. 그러면 A3가 3이면 아직 A5보다 무조건 작죠. 그죠? 그래서 A4가 뭐가 돼? 2배하고 더하기 1까지 해서 7 되겠네? 엥? 그러면 아직도 A5보다 작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A5로 갈 때 뭐가 돼? 또 2배하고 1 더해요. 즉 15가 되면서, 그러면 요 우리 A5가 딱 15가 되시면 괜찮아요 이거? 문제 없어요? A5가 15. 근데 뭔가 이상한데? 내가 지금 뭔가 잘못 봤어. 자, A1이 0이야. 아, 오늘 상태 상당히 안 좋네. A1이 0이고 A3가 3이야. 자, A2가 2A1 더하기 1이었고, 그러니까 2배하고 1 더하면 4A1 더하기 1, 2 더하기 1, 3. A3가 3. A3가 3. A3가 3. A4가 7. A4가 7. 그러면 A5가 15. 이게 살아야 되는데? A5가 15. A3가 7. 탈락? 그래, 탈락. 범위 못 만족시켜. 이상한데? 자, 가볼까? A5가 15. 안 된다. 자, 그럼 A1이 1일 때 볼까요? A1이 1일 때. 그럼 A1이 1이다. 자, 그러면 A1이 1이면 A3가 얼마가 되어 있어요? 7 되어 있죠. 아, 찾았다. A3가 7 되죠. 맞죠? 여기다 1 집어 넣으시면 A3 7 되죠. 자, 그럼 A3 7이면 얘 아직도 A5보다 작은 거죠? 그래서 A4가 15가 되네. 이렇게 되면 A5보다 커지게 되죠. A5가 커져봤자 13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2 다운 시켜야 됩니다. A5가 13 이렇게 되시겠지. 자, 그 다음에 A5가 13이고 찾았으면 이거 저 범위 만족시키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자, 이랬을 때 A 파는 건 얼마가 돼요? 2배하고 5 빼는 거니까 21 이렇게 되시겠지. 자, 그 다음에 A1이 이제 2일 때 볼까요? A1이 2라 그러면 A3가 얼마가 돼요? 4배하고 3 더하는 거니까 11 되죠. 그럼 A3가 11이야. 그러면 A4가 어떻게 될 거냐? A3가 11이기 때문에 이 아이는 지금 A5랑 비교를 하셔야 되거든요. 맞죠? 자, A5를 비교하겠다 그랬을 때, 아이고. 자, A3가 11이니까 케이스를 나눠볼까요? 자, A4로 갈 때 2배하고 1 받았다. 그러면 뭐가 돼요? 2배하고 1 더했다 그랬을 때 얼마가 됩니까? 23 되죠. 그럼 이거는 A3가 A3인 11이 A5보다 작을 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맞죠? 자, 그 다음에 얘한테서 2 뺍니다. 그러면 9가 되겠죠? 그럼 얘는 뭐 한 거예요? 9가 11이 A5보다 크거나 같을 때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 상태에서 A5를 보시면 무조건 이 상태에서는 A5로 갈 때 얘가 지금 A5보다 커져 있기 때문에 A5가 얼마가 되어 있어요? 얘는 무조건 2를 하나 빼셔야겠네. 21 이렇게 되시겠지. 그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만족시키는데 뭘 만족시키지 못해요? 11, 8부터 13 사이에 들어올 수가 없죠. 케이스 탈락. 자, 그러면 지금 요 케이스에서 A4가 9일 때를 보시면, 자, A4가 9입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는 또다시 A5로 갈 수 있는 게 두 가지로 갈리겠죠. 맞죠? 자, 그럼 이랬을 땐 A5가 만약에 2배 받고 1 더했다 그러면 19가 될 거거든. 그럼 범위 못 만족시키니까 얘는 탈락. 2 뺐다 그럼 A5가 7 될 거 아니야. 맞죠? 그럼 범위 못 만족시키니까 얘도 탈락.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뭐가 쎄한데? A1이 지금 3일 때 볼까요? 자, A1이 3이면
A3가 얼마가 됩니까? 3배하고 4배하고 12 더하기 3 되니까 15되죠. 그럼 A3가 15니까요. 얘 지금 무조건 A5보다 크죠. 그래서 A4 갈 때 어떻게 돼요? 2 빠집니다. 13 되죠. 그럼 얘도 지금 A5보다 크거나 같은 거 아니에요? 그죠? A5가 커져봤자 13이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얘한테서 또 어떻게 돼요? 2를 빼겠죠? 11 되겠죠. 그럼 A5가 11이 됐기 때문에 자 이때 A8 구해보시면 2배하고 5 빼기로 했죠? A8은 22에서 5 빼는 거니까 와 너무 어려운 계산인데 22에서 5를 빼면 2에서 3 빼는 거니까 17 이렇게 되시겠죠. 자 그래서 A8로 가능한 거 17이랑 어디 갔어요? 21 이렇게 두 마리가 생긴다. 됐죠? 미안해 오늘 상태가 상당히 안 좋네요. 아 큰일 났네. 됐죠? 오케이. 자, 이제 넘어가서요. 와, 18번이 생각보다 오답률이 좀 높아요. 하하. 안 될 것 같은, 더 할 수가 없을 것 같은 합이면 뭔가 조작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죠? 지금 왼쪽 합 보시면은 AK 플러스 1분의 1인데 뭐 어떡할 거예요. 그죠?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지금 오른쪽까지 읽어봤을 때 오른쪽에도 분모가 AK 플러스 1이 있으니까 넘기시겠죠. 넘기시면 예쁘게 착착 없어지는 거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다. 그죠? 네. 자, 19번도 오답률이 조금 있어서 좀 얘기를 드릴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부등식 성립입니다. 그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 왼쪽에 함수가 되어 있고 오른쪽은 상수죠. 그죠? 그러면 지금 왼쪽에 있는 함수의 무슨 값을 보셔야 돼요? 최소값 보셔야죠. 왼쪽 함수의 최소값이 오른쪽 상수보다 크거나 같다. 이 식만 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20번 그냥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게요. 20번. 자, 봅시다. 양수 A에 대해서 함수 fx가 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x 플러스 a고 x가 0보다 클 때는 2분의 1x 마이너스 3이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한테 fx 마이너스 b 그 다음에 fx 플러스 fb 두 개의 무슨 함수? 곱함수. 곱함수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A랑 B에 대해서 A 플러스 B 값 물어봤는데 여기에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조건이 단조건에 있습니다. 자, 이걸 왜 놓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냐면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곱함수의 연속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각각이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그걸 따질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 fx가 일단 연속인지부터 확인을 해보면 0에서 불연속이죠. 지금 좌극한 양수 A이고 우극한 마삼이기 때문에 얘가 0에서 불연속이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fx 플러스 fb라는 건 fx를 y축평에 이동한 거니까 불연속되어 있는 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도 여전히 불연속이잖아요. 그러니까 x는 0에서 불연속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fx-b라는 게 과연 x는 0에서 연속일지 불연속일지 따져주셔야 되는데 아마 단조건을 안 읽었어도 여러분들 이거 습관적으로 x는 0 연속이라고 썼을 거예요. 근데 그게 되게 크나큰 미스거든요. 사실 b가 누가 될 수 있다면? 0이 될 수 있다면 그냥 fx야 이건. 그러니까 이 아이 0에서 불연속이라고. 이해됩니까? b가 0이 될 수 있다면 이게 만약에 0이었다면 사실상 얘도 x는 0에서 불연속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따져줘야 될 건 이때 뭐가 되냐면 불연속 곱하기 불연속을 따져주셨어야 돼요. 근데 이거를 배제시켜 주고자 여러분들한테 이 조건을 달아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저 조건이 있는지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x축평의 이동이 있다. 그 x축평의 이동이 제로가 될 수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어떤 일도 생기냐면 곱함수 연속이 아니라 절대값 함수 연속으로 생각할 때도 있어요. 실제 기출에 있죠. 그래서 요거 반드시 체크해 주셔야 돼. 지금은 이 케이스가 지금 탈락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가 B가 0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아이는 0에서 그냥 무조건 뭐가 됩니까? 연속이 되겠죠. 그렇죠? 얘는 B가 0에서 연속일 겁니다. 연속인 부분이 왔을 거니까. 그럼 얘는 연속이고 얘는 0에서 불연속 이렇게 되시는 거지. 그럼 연속 곱하기 불연속이기 때문에 얘가 연속이 되려면 연속인 놈이 0에서 얼마가 돼줘야 됩니까? 0이 돼줘야죠. 그래서 F-B가 0이다 이렇게 되시겠지. 근데 이 아이는 또 불연속인 데가 생기죠. 그럼 X는 0에서 불연속이었던 게 B만큼 평행 이동됐기 때문에 이 아이가 이제 X는 B에서 불연속이 되죠. 하지만 이 아이는 X는 B에서 아직 뭐예요? 연속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또 불연속 곱하기 연속이 연속돼야 된다는 데에서 이 연속인 놈이 B에서 얼마가 돼줘야 된다? 0이 돼줘야 된다. EFB가 0인 거기 때문에 FB가 0이다. 자, 그러니까 양의 상수에서 함수값 0 되는 것을 보시면 6이네요. 그래서 B가 6인 거고, 그 다음에 맛B 집어넣으면 맛B 더하기 A가 0이라는 데서 A랑 B랑 똑같았을 거기 때문에 얘가 그냥 A가 된다 이렇게 보시겠죠. 됐죠? 조금 좁네. 자, 21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볼까요? 그림과 같이 삼각형 ABC의 변 BC 위의 점 D에 대해서 삼각형 ABD의 외접원이 변 AC와 만나는 점 중에 A가 아닌 점을 E라고 하자. D 대 AB가 1대2고, 자, 그림 그려볼게요. 원이 있고, 여기에 지금 AB, 여기 쭉, 여기가 E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D가 있어요. 그래서 선이, 여기가 D입니다. 여기가 지금 C고, 자, 그 다음에 ED를 이어줬어요. 이렇게 이어줬습니다. 그래서 D 대 AB가 1대2라 그랬으니까 여러분들 아마 K, 2K 쓰셨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코사인 ABC가 마 8분의 1이래요. ABC가 어디냐면 요각입니다. 그죠? 그럼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8분의 1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거 딱 세타 쓰시면서 바로 또 세타 하나 더 쓰셔야죠. 어디 쓰셔야 되냐면 원 안에 내접하는 사각형이 잡혀 있다는 데에서 내대각 확인해서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될 거고, 자동으로 어디가 세타가 됩니까? 여기가 세타가 되죠. 그죠? 여기까지 세타 써주시고, 자, 그 다음에 두 삼각형 ADE와 BCE. ADE는 요거고요. BCE 어디 있어요? BCE 이렇게 삼각형. 두 삼각형의 외접원 반지름이 같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사인 법칙에 대한 얘기겠죠. 외접원 반지름이 같다, 이렇게 사인 법칙에 대한 얘기니까 같은 변을 쓰는 곳 또는 같은 각 아니면 사인 값이 똑같은 곳을 확인해 주셔야 되는데, 같은 변을 쓰는 건 잘 안 보여요 지금. 그렇죠? 애초에 다른 삼각형이잖아요 지금. 이거랑 이거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찾아줘야 될 건 같은 각을 쓰는 게 있는가 또는 사인 값이 같은 곳이 있는가인데, 이게 발견이 쉽지 않죠. 어디 있게? 이걸 찾아야 합니다. 이건 참 내가 그냥 알려주면 약간 욕 나오는 부분이긴 한데, 이걸 찾아주셔야 됩니다. 이걸 찾는 게 이 문제의 관건이에요. 아니지롱. 그렇죠. 요호의 원주각, 요호의 원주각, 얘네들이 똑같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외접원 반지름이 똑같다는 데에서 얘가 마주보고 있는 이 변 길이와 얘가 이 삼각형 내에서 마주보고 있는 요 변 길이가 같다가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요 변 K라고 그랬으니까 요것도 K가 되다. 동의합니까? 동의 못합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이 삼각형에 뭐였어요? 여기 세타 KK. 그렇기 때문에 요변 길이 정도는 작성이 되겠죠. 그죠? 코사인 법칙, 코사인 값 알고 있으면 코사인 법칙 통해 작성이 될 겁니다. 그럼 써보시면 CD 제곱은
k제곱 더하기 k제곱 마이너스 2k제곱 곱하기 코사인 값 마이너스 8분의 1 이렇게 되시니까 2k제곱에 4분의 k제곱 더해서 4분의 9k제곱이니까요. CD 값이 얼마다? 2분의 3k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한테 조건이 뭐가 있는지를 보시면요. ADC의 외저원 반지름의 길이가 3루트 2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ADC. 이렇게 삼각형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이거의 외접원 반지름 길이가 3루트 2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요 외접원 반지름 얘기가 또 사인 법칙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각 구할 수 있는 것부터 구해보시면 너무 구할 수 있는 각이 하나 있잖아요. 어디? 여기. 그죠? 그럼 여기다가 그냥 알파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등변이니까 수선의 발 떨까요? 그랬을 때 중간으로 떨어지니까 얘가 지금 4분의 3k가 되어 있죠? 그럼 여기서 지금 코사인 알파가 먼저 뜨죠? 코사인 알파는 k분의 얘니까요. 4분의 3 되겠죠. 그럼 사인 알파 정도는 구해놔야 됩니다. 사인 법칙 쓰기로 했었으니까. 사인 알파는 4분의 루트 7 이렇게 되시겠지. 그러면 지금 요 삼각형상에서 알파가 마주보고 있는 요변 길이를 구할 수가 있게 되죠. 외저원 반지름과 사인 값을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변 길이는 지름 6루트 2 곱하기 요 사인 값 4분의 루트 7 되시겠죠. 그죠? 그럼 얘는 계산을 해보시면 2분의 3루트 14 되네요. 자, 그럼 이제 남은 변들을 조사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쵸? 남은 변들. 지금 얘를 끼워둔 요 삼각형상에서의 요 변과 요 변만 구하면 사실 끝나는 건 이 변 2분의 3k인 거 알고 있으니까 이 변만 구하면 끝나는 거거든. 그럼 저 변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 자, 다시 한번 조금 더 관찰을 해보실 겁니다. 할 거 다 했는데도 사실 뭐 해야 될지 잘 안 보이면 여러분들이 이걸 못 찾고 있는 거거든요. 닮음입니다. 여러분들이 할 걸 다 했는데 뭔가 안 보인다, 뭔가를 덜 찾았다, 난 더 찾아야 된다. 그럼 여러분들은 닮음 찾기를 하셔야 돼요. 자, 보시면 지금 세타가 여기도 있는데 여기도 있거든. 그러면 지금 요 세타 끼워둔 삼각형이 요거잖아요. 그럼 세타 여기도 있으니까 누구를 볼 거냐? 졸라 큰 삼각형. 보시면 이 각을 공유하고 세타가 똑같죠. AA 닮음입니다. 심지어 몇 대 몇까지 나와 있냐? 얘가 1이었고요. 얘가 2였거든요. 1대2 닮음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우리 지금 이거 찾고 싶었어요. 근데 얘가 지금 K인 거 알고 있으니까 이것만 찾으면 되거든. 그럼 얘랑 지금 작은 삼각형 쪽에서 대응하는 게 누구예요? 얘예요. 그쵸? 얘가 이렇게 뒤집혀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1대2였다는 데에서 이변 길이가 얼마짜리예요? 3K짜리예요. 그죠? 그래서 요 A 길이는 뭐 2K 이렇게 되시겠지. 자, 그러면 이제 요 큰 삼각형 상에서 여기 3K, 여기 2분의 3K 이변 길이 알고 코사인 값 알고 있으니까 코법만 한 번 더 써주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코법 써주시면 요 놈 제곱하시면 4분의 9 곱하기 14는 9K제곱 더하기 4분의 9K제곱 마이너스 3K 2 곱하기 3K 곱하기 2분의 3K 곱하기 코사인 값 4분의 3. 자, 계산해볼까요? 2 날려주시고요. 지금 여기서 4분의 36 더하기 9니까 4분의 45에서 4분의 27 있습니다. 그럼 4분의 45 빼기 27 하시면 와, 아까부터 왜 이렇게 계산 이렇게 빡세죠? 18K 제곱이죠? 그죠? 그럼 얘랑 똑같다는데 4 지워지고 9 지워지고 이 넘어가면 7. 그래서 K 제곱이 얼마다? 7이다. 자, 그래서 우리한테 원하는 게 뭐냐면요. 결과적으로 4배 A 제곱 더하기 CD 제곱이죠. AE는 2K이기 때문에 4K 제곱에 자, CD는 지금 2분의 3K인 거 알고 있었으니까 4분의 9K 제곱이고 이거에 4배를 시켜라. 그럼 얘는 25K 제곱 되시니까요. 집어 넣으시면 되겠다. 그렇죠? 자, 이제 22번 마지막 문제 있거든요. 가볼까요? 자, 21번 여기 지우겠습니다. 괜찮죠?
자, 22번. 이 문제가 막 어렵다라기보다는 정말 해야 되나를, 네, 정말 해야 됩니다. 네, 정말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계산을 위해서 조금 왔다 갔다를 잘 해주셔야 되는 문제인데, 자, 차근차근 같이 볼게요. 22번. 두 정수 A, B에 대해서 정수 A, B래요. fx가 정의되기를 x가 0보다 작을 때는 ax로다가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절대값 2분의 3x제곱 빼기 3x인데 그 2분의 3x로 묶어주시면 이거에 b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얘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랬을 때 a 더하기 b의 최대와 최소 합입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냐? 어떤 정수 k에 대하여 닫힌 구간 K서부터 K 플러스 4까지 간격 4짜리의 구간을 보란 얘기고 이 구간 내에서 정의된 함수 gx가 인테그랄 0서부터 x ftdt인데 이것의 치역이 마이너스 4서부터 8까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함수의 치역을 확인하셔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 함수가 어떻게 그려질지를 생각해 봐야겠죠. 그러니까 이 함수 반드시 그려주셔야 될 거고요. 그럼 우선적으로 fx부터 조사하고 가야 되는데 a랑 b가 정수라고 되어 있다는 데에서 자, 저놈 그릴 때 지금 ax라 그러면 a가 기울기 역할을 하니까 당연히 양수음수 나눌 거고 그 다음에 요 좀 보시면 이 절대값 함수에 b배 되어 있는데 만약에 b가 양수였다면 그대로 살려둘 거고 b가 음수였다면 뒤집어 버릴 거기 때문에 또 b도 양수음수인 줄 갈라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해야 되나? 맞다고. A랑 B 케이스 다 나눠야 된다고. 사실상 케이스 몇 개인 거니까? 4개인 거예요. 그쵸? 양양, 양음, 음양. 됐죠? 근데 뭐 쉽게 쳐집니다, 처음에. 자, 가장 만만한 것부터 보겠습니다. A가 양수, B가 양수. 자, A가 양수면 0 왼쪽에서 AX가 쭉 타고 오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절대값 2분의 3xx마이, 즉 0과 2를 근으로 갖는 2차 함수 꺾은 모양이 양수배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그렇죠? 얘가 fx입니다. 그럼 우리 이 아이의 정적분 함수인 gx를 그리기로 했는데 0에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니까요. 0에서 딱 극소를 가져버리고 그러면 쭉 감소하고 극소 찍고 다시 계속 올라가기만 하죠. 이게 gx가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gx가 지금 아래 끝이 얼마로 잡혀 있어요? 0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이 아이는 반드시 g0가 얼마짜리입니까? 0짜리죠. 즉, 요 0이라는 x좌표에서 x축에 딱 닿아 있다. 라고 하는 순간 치역이 절대 마사까지 내려가지가 못하죠. 그렇죠? 얘가 최소값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케이스 그냥 바로 탈락해버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 볼까요? A가 음수고 B도 음수고. 자, 그러면 fx 어떻게 될 거냐? 0 왼쪽에서 기울기 음수인 1차 함수로 쭉 떨어질 겁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는 원래 이 모양이었던 것을 음수배 받았어. 즉 x축 대칭 이동시켜서 이렇게 그릴 거예요. 얘가 fx죠. 그럼 이번에는 왜 안 되는지 보입니까? 0에서 뭐가 생겨요? 극대가 생기고 그게 최대기 때문에 최대값이 0이다가 되죠. 근데 그러면 치역이 8까지 못 올라가니까 이 케이스 그냥 탈락해버립니다. 그래서 사실상 케이스가 2개 딱 남습니다. 양음, 음양. 자, 차근차근 봅시다. A가 양수고 B가 음수일 때부터 보고. 자,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 거냐? 쭉 올라와요. AX 타고서. 그 다음에 B가 음수기 때문에 뒤집힌 모양으로 그릴 겁니다. 이렇게 그릴 거예요. fx. 그럼 사실상 fx가 항상 0 이하가 되어 있기 때문에 gx는 실수 전체에서 감소하는 놈이 될 거거든요.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그려질 거예요? 0 전까지 계속 감소, 계속 감소, 계속 감소. 얘가 gx죠. 그럼 이 아이가 0에서 딱 x축에 닿기로 했으니까 여기에 싹 하고 x축이 놓이죠. 그럼 이랬을 때 어떤 정수 k서부터 k 플러스 4까지 사이에서의 치역이 마사부터 8까지여야 된대요. 그럼 지금 8이 나올 수 있는 게 이쪽에서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에 딱 X좌표 뭐가 됐다는 얘기야? K가 됐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부터 간격 4만큼 갔을 때 K 플러스 4라는 곳에서 함수값이 뭐가 되면 됩니까? 마이너스 4가 되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마사가 어떻게 잡힐지부터 관찰을 해주실 건데 이것을 어떻게 관찰하냐면 여러분들 보세요. 너네한테 함수값들이 먼저 잡혀 있죠. 0에서 함수값, K에서 함수값, K 플러스 4에서 함수값이 먼저 잡혀 있잖아요. 그럼 너네한테 함수값을 줬다는 건 함수값에 뭐까지 같이 준 겁니까? 차까지 같이 준 거예요. 그죠? 즉, 지금 봐요. 0에서의 함수값이 무조건 0인 건데 K 플러스 4에서의 함수값이 마이너스 4여야 된다는 데에서 0서부터 K 플러스 4까지 함수값 차가 마사다. 그죠? 그러면 이 정적분 함수의 함수값 빼기는 원함수, 이 fx에서의 뭐랑 동일합니까? 정적분 값과 동일하죠. 즉 0서부터의 정적분 값이 마사가 되는 순간을 찾아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일단 가장 먼저 만만한 게 요 넓이겠죠. 이것부터 계산을 해보시면 6분의 최고차 한계수가 지금 2분의 3 절대값 b입니다. 그쵸? 2분의 3 절대값 b 곱하기 간격 2의 세제곱. 그럼 계산해 주시면 날라가 4 되고 날라가 하면 요 넓이가 2 절대값 b가 돼요. 그러면 자 우리가 찾고자 했던 게 뭡니까? 정적분값 마사가 되는 걸 찾고 싶었어요. 이 부분이 2절대값 b고요. b는 정수여야 된대요. 그러면 b로 가능한 게 누구랑 누가 되는 거예요? 마1과 마2가 되겠죠. 맞습니까? 자, 만약에 b가 마이너스 1이었다면 이 넓이가 2가 될 겁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조금 더 가야 돼요. 더 가서 정적분값 2가 되는 곳까지 가야 되죠. 그래야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적분값이 마4가 될 거 아닙니까? 맞죠? 여기 넓이 2, 여기 넓이 2가 되는 곳까지 가야 된다고. 근데 이 넓이가 똑같다라고 하시면 여러분들이 뭘 알고 있습니까? 2차 함수상에서 몇 대 몇이어야 돼? 2대 1이어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 간격 2라는 데에서 여기가 얼마인 거예요? 3까지 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정확하게 정적분값 마사가 된다. 그러니까 b가 마이너스 1일 때는 k 플러스 4가 어디에 와 있다? 3에 와 있다가 됩니다. 괜찮습니까? 그럼 k 플러스 4가 3에 와 있다 그러면 자동으로 k는 마이너스 1에 와 있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1에서 함수값이 8이다. 근데 0에서 함수값은 0이라는데 다시 여기서 갔을 때 마1서부터 0까지 요 1차 함수를 정적분했을 때 마8이 된다죠. 즉 마1서부터 0까지 요 넓이가 8 나와야 된다는 데에서 요 길이가 지금 1짜리니까 요 높이가 얼마여야 돼? 16짜리여야 되죠. 그러면 요 1차 함수의 기울기인 a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16이 되겠네요. 자, 그러니까 지금 b가 마이너스 1일 땐 a가 16입니다가 돼요. 되셨죠? 자, 하지만 지금 우리는 이 케이스가 2절대값 b가 2일 때고요. 즉 b가 마이너스 1 된 거고 이번에는 b가 뭐일 때 볼 수 있어요? 마이너스 2인 거 보겠죠. 자, b가 마이너스 2라 그러면 얘가 얼마가 돼요? 그냥 4가 돼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찾고 있는 놈이 돼버려요. 즉 k 플러스 4가 정확하게 어디에 있더라? 2에 있더라가 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k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2에서의 함수값이 8이다. 그러니까 이 1차 함수 입장에서는 마2서부터 0까지의 넓이가 얼마가 됩니까? 8이 되면 된다가 되죠. 요 넓이가 8이 되면 된다. 8이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넓이가 8이 되면 된다지. 괜찮습니까? 그럼 밑변 길이가 지금 이번에는 2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높이가 얼마면 돼요? 8이면 되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기울기가 얼마가 됩니까? A 2분의 8 되니까 A가 4가 되시겠죠. 자, 그러니까 B가 마이너스 2일 때는 A가 4가 된다. 괜찮습니까? 네, 그래서 이 세 번째 케이스에서 이 두 가지 A, B가 나온다. 자, 그럼 이제 네 번째로 가볼까요? 네 번째. A가 음수고 B가 양수고. 자, 그러면 fx부터 다시 그려봅시다. A가 음수기 때문에 쭉 떨어져서 왔을 거고요. B가 양수기 때문에 요 놈이 그려질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럼 이번에는 fx가 항상 0 이상이기 때문에 gx는 계속 증가하겠죠. 자, 그래서 증가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0이고 gx는 x축에서 0이라서 닫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x축이랑 0에서, 그쵸? x축이랑 0에서 닫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죠. 자, 이번에는 그러면 k서부터 k 플러스 4까지라고 했을 때 요 1차 함수를 적분한 요 놈이 음수 쪽으로 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치역 뭐가 떠야 돼요? 마팔이 떠야 되죠. 즉 k에서의 함수값이 마이너스 8인 거고 마이너스 4입니까? 와우. 자, 마이너스 4입니다. 마이너스 4인 거고 그 다음에 4만큼 더 가서 k 플러스 4라는 곳에서 함수값 얼마가 뜨면 돼요? 8이 뜨면 되죠. 그죠? 그럼 이번에도 같은 방법으로 갈 건데 0서부터 k 플러스 4까지 함수값이 8만큼 증가했기 때문에 fx 입장에선 0서부터 k 플러스 4까지 정적분값이 8 나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같은 방법으로 갈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이 넓이가 뭐라는 걸 알고 있냐면 2절대값 b, 근데 b가 양수인 상태니까 2b인 걸 알고 있죠. 그럼 여러분들 b가 뭐인 것부터 뭐인 것까지 보겠어요. 1, 2, 3, 4까지 보시지 않겠어요? 2b가 8 될 때까지 가는 거니까. 동의합니까? 괜찮아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2b가 그럼 얼마가 돼요? 2, 4, 6, 8이 될 텐데 만약에 2b가 2가 된다 그러면 여기가 2야. 그러면 여기서부터 정적분값이 8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정적분값 얼마인 데까지? 6인 데까지 가셔야 돼요. 그죠? 그럼 여기서부터 정적분값이 6 나오는 곳에 k 플러스 4라는 정수가 있다예요. 맞습니까? 근데 이게 과연 가능한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여러분들 지금 이 상태가 되려고 그러면 k가 무조건 0보다 어디에 있어야 돼요? 0보다 작은 데 있어야 되죠. 음수 쪽에 있어야 되고요. k 플러스 4는 양수 쪽에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됐을 때 k가 정수기 때문에 이 새끼는 커져봤자 어디까지밖에 못 커져요? 3까지밖에 못 커집니다. 괜찮습니까? 그럼 k 플러스 4가 3까지밖에 못 커진다는 건 지금 여기가 2고 3이 여기 어딘가에 딱 있을 때 그러면 요 넓이랑 요 넓이랑 무조건 100방으로 모였어요. 똑같다 그랬죠. 2대 1이니까. 그러면 지금 절대 k 플러스 4까지 갔을 때 요 넓이 값이 6이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가 돼요. 여기를 지금 2인 상태로 했기 때문에 여기도 무조건 2였어야 됩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지금 얘가 6일 수가 없어서 B1은 탈락이에요. 그럼 B2라 그러면 2B가 4가 되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앞으로 얼만큼 더 가면 돼요? 정적분값 4 나올 때까지 가면 되는데 넓이가 똑같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이때 K 플러스 4가 그냥 얼마가 되면 됩니까? 3이 돼주시면 되죠. 괜찮아? 앞으로 얘네들은 안 되는지 한 번만 볼게요. 만약에 B가 3이라 그러면 여기가 6 되죠. 그럼 여기서부터 정적분값 2 되는 곳까지 가는 건데 그럼 2와 3 사이 어딘가 딱 잘라버릴 거 아니야. 그죠? K 플러스 4가 정수가 되지 못해요. 탈락. 그러면 B가 4일 때는 2B가 8 되잖아요. 그쵸? 그럼 B가 4면 2B가 8 되니까 얘 되죠.
그쵸? 이때 K 플러스 4가 어디 있으면 돼요? 여기 있으면 되죠. 2에 있으면 됩니다. 괜찮습니까? 자, 그래서 케이스가 지금 두 가지가 떠요. 자, 첫 번째, K 플러스 4가 3인 거. 언제? B가 2일 때. 그 다음에 B가 4였을 때는 K 플러스 4가 얼마가 되면 된다? 2가 되면 된다. 자, 이 케이스부터 보시면 B가 2고 K 플러스 4가 3이면 K가 지금 마이너스 1이라는 거니까 마이너스 1, 여기 마이너스 1이는 곳에 여기에서 함수값이 마사가 되면 되고요. 자, 이렇게 되면 지금 마이너스부터 0까지 이 차이가 지금 4 난다는 얘기니까 마이너스 1서부터 0까지 이 넓이값이 지금 4가 나오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여기 마이너스 이 밑변 길이가 1짜리니까요. 높이가 얼마가 뜨면 돼요? 8 뜨면 되죠. 그럼 이땐 기울기가 얼마인 거예요? 마8 되겠네요. 그쵸? 자, 그래서 B가 2일 때는 A가 마8 이렇게 되시겠다. 됐죠? 자, 그 다음에 B가 4여서 K 플러스 4가 2가 됐을 때는 그럼 여기에 K 플러스 4가 있는 거거든. 그러면 K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2에서의 함수값이 마사한 거네요. 그럼 마이너스 2에서 이렇게 넓이가 얼마가 나오면 된다? 4가 나오면 된다죠. 그럼 밑변 길이가 2짜리니까 이 길이가 얼마면 돼요? 4면 되죠. 그럼 이땐 기울기가 얼마 돼요? 2분의 4 되니까 마이너스 2 되겠죠. 이때는 A가 마이너스 2가 되더라.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한테 지금 A 더하기 B의 최대 최소 물어봤기 때문에 A 더하기 B 체크해 보시면 여기에서 15가 뜨고 여기에서 지금 2가 뜹니다. 그 다음에 요렇게 보시면 마이너스 6짜리고 요렇게 보시면 여기서 2가 뜨죠. 그러니까 A 더하기 B의 최소는 마이너스 6, 최대는 15가 되겠다. 되셨죠? 오케이. 자, 여러분들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 수요일이죠. 결전의 날이네요. 그죠? 최선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보시면 좋겠고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다시 얘기하자면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앞에 보는 국어 영역의 영향을 좀 안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어 시험 보시고 채점하지 마세요. 친구들끼리. 그냥 무시하시고 쌩까시고 그냥 각자 하실 거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쉬는 시간에 뭐 자지 마세요. 쉬는 시간에 주무시면은 이제 머리가 자버리기 때문에 자지 말고 잠깐 깨어서 그냥 간단한 스몰 토크 정도만 하시고 수학 영역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뭐